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자 발상의 전화. 아주 출발부터 이쁘게. 자, 한대건의 음담패사 방송이고요. 토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술. 선수 먼저 이경주입니다. 지금 방탄마도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문세영 기술을 기정을 시키고 오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제도 좋아요. 1번 넣고 2번, 3번, 5번. 11번, 7번, 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 경주오리 1300m 국산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3번 스페셜 위너. 부산 중량과의 싸움이죠. 56kg의 중량인데 최근에 정점에 다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에서 좋기 때문에 3번을 놓고 6번, 8번, 시아보던지 7번. 안쪽에 1번 스마티블루 3번, 8번, 1번. 올해 겨울은 참 많이 안 추웠어요. 그죠? 예. 은근히 좀 따뜻하기도 하고. 아직 뭐 겨울 다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력설을 지났기 때문에 한 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돈이 아니고, 이 이빨밖에 없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거의 50줄에 가까이 됐어요. 이제 건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어도, 돈은 또 이제 벌 수 있는 거고, 뭐 없으면 아쉽긴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올 한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맨날 방송에 쳐나와서 뭐 아프다, 뭐 입병 났다, 머리 아프다, 뭐 맨날 울죠.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래,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위로하지 않으면 나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 뭐 여자가 있어, 뭐가 있어. 어찌됐든 간에. 얼굴 보시면 많이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하라고, 엉덩이도 한번 만져주시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 그거는? 여자분들만 제 엉덩이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쉬었고요. 뭐 쉬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도 있는데 차분히 한번 방송에서도 어필할 수 있도록 방송에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다듬고 싶어요. 좀 패턴도 너무 획일화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들어가면서 기수협회에 취재 들어가는 기자가 저를 포함해서 4명밖에 없다. 이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4명밖에 없은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 기수협회만 들어가는 취재 기자가 한 10명에서 한 20명?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다들 안 들어오면서 어디서 이렇게 들으시는지 다들 뭐 정보가 있다, 뭐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세고랑 찹니다. 못 듣고 하는 얘기들은 다 개구라는 거죠. 저는 직접 듣고 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찍어오면서 직접 만나와서 코너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이런 방송은 없죠. 지금까지 UCC 방송을 다 뒤져보셔도 이렇게 깔끔하고 매끄럽고 진행 잘하고 또 기수들이나 조교사들 만나고 온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고백하고 말해주는 방송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나고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난 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취재기자 활동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예전에도 했었어요. 한 20년 전에도 뭐 한 4, 5년 들어가서 했었는데 너무 저를 이제 안고만 계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송이 뭘까 생각을 해서 방송 패턴을 많이 바꾸려고 하니까 지겹잖아요. 그죠? 뭐 내 얼굴 봐서 뭐 하겠어. 내가 뭐 얼마나 잘생겼다고 내 얼굴 보고 좋겠어. 내가 진짜 방송에 메리트가 있다. 이런 방송 한번 막 구상도 하고 있으니까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요.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좀 얘기를 하세요.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직접 마사에 들어가 취재하고 왔다는데 이 새끼 정보가 왔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고 제 문자번호도 이렇게 쓱 한번 주시고 음성정보 정보도 한번 쓱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안 해요, 사실. 뭐 적중 광고를 제 게시판에다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UCG 방송에 서두에 나오는 거 몇 개 하고 또 에이스 경마에 올리는 광고 몇 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적중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쓰지 않으니까 그게 어필이 안 되는 건가? 나 돈 많이 못 벌어. 좀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네요. 나아지겠죠. 저도 올해 안에는 돈도 좀 잘 벌어서 우리 딸내미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길 빌겠고요. 한 가지 더 공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첫 번째 다바가 승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더바가도 못 맞추는 새끼가 뭐 다바가를 해. 나는 뭐 맞추기 싫어서 안 맞추겠냐? 그잖아요, 여러분들. 맞추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벗어날 때 보면 정말 짜증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더바가 승부를 매번 놓치는 것도 아니고 다바가 승부는 좀 특이하죠. 좀 제가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마피를 가지고 하는 승부기 때문에 뭐 만원 까는 분들, 만원 까실 분들은 뭐 2만원 까시고 뭐 10만원 까시는 분들은 100만원 마콘 사시고 뭐 그런 의미가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국을 한번 해보자.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상반기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상반기에 다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이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 마필을 가지고 내가 다바가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했던 마필이 드디어 조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 일요일이 될지 토요일이 될지는 제가 아까 출마 투표를 하기는 못했는데, 사실 다음 주에 나와요. 서울 경마에 한대건의 2019년도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있다는 거. 네,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따뜻한 배당으로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다바가 승부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번 주부터 잘해야죠. 이번 주에 좀 돈 만들어서 잘하면 여러분들이 야, 한대건이가 다바가도 한대. 그러면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할 거니까 이번 주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한대건의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11경주, 13경주, 3, 5, 7, 11, 13. 자,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의 첫 번째 코너죠. 자, 한대건 새벽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갈라야 되나? 가르면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대건을 직접 만나와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마를 풀었는데 너무 곱슬하게 해갖고 명절에 자꾸 사람들이 볼 때마다 현미라고 놀려대갖고 파를 풀었습니다. 뭐 꼴보기 싫진 않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그 파마를 풀지 말고 현미 머리를 한번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좀 빵 터지게 해드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쓸데없는 한 거예요.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이동화 기술을 준비해봤습니다. 올 2019년도부터인가요? 작년 맞았나? 풀이 기수로 전원을 했죠. 그래서 20조를 벗어나서 지금 많은 기회들을 얻고 있습니다. 뭐 주전을 밀어주는 마방도 있고요. 5조 같은 경우에는 이동화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불과 데뷔한 지 3, 4년 차밖에 안 되는 신인 기수에 가깝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얘기를 나눠보면 순수한 면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또 승부사의 기질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조금 진실한 기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동하기 전 토요일날 직접 만난 마스 코너에서 말씀을 드린 마필은 사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자, 이 사경주에 이번만 사이먼 퀸이라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아마 배당반에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몇 마리가 뭐 잠시 후에 본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경주의 인기권의 마필들이 이렇게 뭐 강단이 있는 마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이먼 퀸도 주행검사 모습이 1분 3초9예요. 혈통은 사이먼 퓨어의 자막이긴 한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의외로 기록은 괜찮죠. 1분 3초9에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발주도 느리지 않고 중속이 있어서 선행권까지 올라가고 외측으로 크게 돌면서 별다른 추진 없이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기대나 이런 생각 들긴 했지만 뭐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좀 뛰겠는데 뭐 괜찮은데 뭐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이러한 마필들은 제가 반드시 좀 확인합니다. 대부적으로 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수들이 조교를 해봤을 때의 느낌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행검사 잘 받았던 마필은 제가 좀 적어갖고 갔다가 목요일날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 직접 만나봤고요. 이동화 기수는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조교를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발주 연습도 하는데 좀 고착기도 좀 보이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아직 어린 마피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좀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이제 근육도 생기고 학습이 되면서 서로 간의 이런 사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학습이 돼야지만 경주마라서 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검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행검사 모습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교를 임하면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조금은 더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너무 확신을 갖기보다는 실전을 치르면서 검증이 좀 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일날 아마 현장에서는 인기권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이먼 퀸이.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이먼 퀸은 이번 경주만큼은 한 번쯤은 지켜보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서 뭐 여기저기다가 뭐 한대건이 새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지만 이게 와전이 되면 이동화 기수가 말실수로 해서 마주님이나 조기사님들한테 혼이 날 수 있어요. 그죠? 야, 너 씨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근데 뭐 이동화 기수도 그러려는 의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주는 건 고마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신마들은 숙성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먼 퀸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이먼 퀸이 시원하게 뭐 쌍다가리로 온다. 그러면 차라리 이동화 기수 욕하지 마시고 한대건이 저 개새끼 때문에 맞고 못 샀다. 이렇게 저를 한번 시원하게 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취재하기 너무 힘들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어드리고 내가 이거 돈 받고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로 다 말씀을 드리면 안 맞을 때도 있죠. 왜 다 맞겠습니까? 그잖아요. 뭐 다 맞으면 걔들이 뭐 짱구도 아니고 경주라는 게 뭐 패출하려고 낙마하는데 안 맞을 때 있고 맞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깠네 안 깠네 저 새끼 방송 안 봤으면 내가 안 하네 그럴려면 보지 마.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취재기자 잘리면 나는 뭐 먹고 살겠어. 예상간데. 근데 내가 들은 대로 다 얘기해 주잖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살랑살랑 해갖고 뭐 마사회에서 나한테 뭐 한대건 씨 방송 똑바로 찍으라고 이런 얘기 듣고 싶진 않아. 말이 좀 샜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 마필은 6경주 출전해요. 이번마 미라클 호프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주 개편성이죠. 이번 6경주가 아주 개똥말들만 제대로 모아놓고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아방의 에이스 카드들이 2월달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6등급에 좀 바닥권의 마필들이 많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성이 딱 그렇고요. 너무 능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당일날 현장에서 이번만 미라클로프가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좀 둔한감은 어떠냐 했더니 둔한 건 좀 여전한가 봐요. 그래서 경주거리를 1700을 썼다는 게 조금 이제 불안한가 봐요. 말은 나아지고 있는데
경우의 보조 때문에 못했던 거리고 워낙에 이 호흡적인 부분에 둔한 마피를 성큼성큼 뛴다고 해서 1700에서 입상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용적인 거로만 본다면은 이 뭐 미라클 호프가 나아진 것은 맞아 보입니다. 사실 이 마피는 지난번 경주 때에도 어느 정도 끝걸음을 올라오는 걸음 보여줬기 때문에 변수의 요인은 될 수 있는데 뭔가 믿음은 안 가는 좀 애매하게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마필은 구경주에 출전합니다. 바로 10번마 황금사자가 되겠습니다. 뭐 당일날 인기도 끌었던 마필이고요. 선행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서니까는 뭐 지구력이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뭐 올라오던 마필들이 거의 잡았던 느낌이었기 때문에 선행 나가니까 버티는구나 라고 보여줬고, 그 이전 경주를 보면은 이 정도로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선행을 나가도 정말 손쉽게 걸음이 잡혔단 마필인데 이게 나아지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동환 기수를 만났을 때도 불안 요소를 말을 했죠. 뭐 선행 가서 좀 잡히는 모습이 있더라 라고 했더니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차가면서 나아진 게 사실이고, 선행을 갔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각공 작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선행을 가면은 조금 더 띄워주는 느낌도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도 상당히 약하고 맘먹으면 단독 선행이 충분히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 메이커를 하는 다른 마필들이 얼마만큼 15번 황금사자를 압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한데그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덜미가 잡혀도 할 만은 없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충막감으로 세우기에는 다소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 뭐 조결해봤던 기수는 힘이 차가면서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약간의 좀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잠시 후에 뭐 구경주 본예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10번 황금사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환 기수하고 3마리 앞을 말씀드렸어요. 4경주 주자는 2번만 사이먼 킨, 그리고 6경주 2번만 미라클 호프, 그리고 9경주 주자는 10번만 황금사자. 이 마필들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내용들 전달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내용도 전달되셨으면 한대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고 그 박건 잘 활용하셔서 배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만 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 타고요.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래요. 뭐 하위 등급의 경주는 6등급에서도 좀 바닥, 6등급에서 좀 못 뛰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잔뜩 모아놨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보다 이 토요일 경마 예상을 잡으면서 한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의 편성이고요. 여러분들은 보시기에도 도대체 이게 잘 뛰는 말이야 못 뛰는 말이야 이렇게 좀 애매한 게 좀 많이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이 좀 나와줄 것 같기는 한데 적중하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최대한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언뜻 보면 4번 빅프로가 굉장히 많이 띄워준 것 같잖아요. 이 마필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별거 없어요. 사실 탄력이 좋지도 않고 선행을 가도 그렇고 뭐 따라가도 그렇고 좀 무뎌지는 느낌? 근데 지난번에는 원체 말이 없었죠. 뭐 베티나가 이거를 인코스에서 따라잡고서 목을 딸 정도니까 이게 얼마만큼 잘 떴다기보다는 편성 때문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선행의 맛을 봤는데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무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 PK 전사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게 선행을 일본 게이트에 나가버리면 빅프로도 팔리는 것만큼 인기마로서 이 배팅 메리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충막감은 일단 아니야.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이 빅프로를 너무 과신하는 경마를 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본 PK 전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마필은 이 윤승을 나갈 때 입장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예시장을 돌고 나와서 입장을 하잖아요. 모래 있는 대로.
그때부터 이제 말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뭐 그런 놈들이 있어요. 뭐 걔 버릇이니까 뭐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마방에서는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지. 근데 그 버릇이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이 기술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구보로 가면은 기술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해서 계속 말을 몰고 가야 돼요. 윤승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조금 더 좀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출발대 있는 데까지 가는데 힘을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인데 지가 막 지승질에 못 이겨갖고 흥분해갖고 출발대까지 가면서 이미 흥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이혁 기수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 어느 전문가 예상가 이런 얘기를 해주나? 아무도 없어. 정말 내가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나한테 고마워야 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 막판에 한 발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미 지쳐 있는데, 몸을 적당히 풀어야지.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가면서 이렇게 뭐 출발대 가서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모래를 보면 이제 눈깔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구보로 이제 살살살 가면은 자꾸 기술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몰아주는 거죠, 이제. 슬슬 몸 풀면서. 그래서 그러한 힘소진 부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마필도 항상 장담할 수 없죠. 편성이 약하고 게이트가 1번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보지 않아요. 1번이 나간다 하더라도 뭐 4번 붙고 뭐 다른 것들도 아우 이런 개편성 만났으니까 상금 벌어야지 하고 욕심 안 나겠어? 다들 욕심이 있지. 2번, 3번은 똥인 것 같고. 3번 비코라는 말씀드렸고, 뭐, 버키풀 골드가 문제죠. 뭐, 나름 순발력도 있어요. 전 이마필도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마필은 좀 사연이 있죠. 11월 24일 경주였었나요? 전구간 바깥으로 심하게 기대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주행심사 2회 연속 지정을 받습니다. 출전 정지 2개월을 받죠. 계속 기대죠.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두 번의 이제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이렇게 기대는 마필들은 맞고 산 사람들을 완전 염장 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행주에서 두 번 봐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뭐 퇴사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주행 검사를 보면서 바깥쪽으로 기댄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한쪽 눈에만 안대를 합니다. 차 안대를 해서 한쪽 눈을 가리죠. 그래서 인지도 모르겠지만 재주행 검사에서는 다소 바깥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좀 덜한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임기영 기수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죠. 코너 돌 때 바깥으로 기댈까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요? 경주를 주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주행검사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도움이 된 것인지 뭐 직선에서는 막 채찍을 대면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좋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기록이 1분 2초4, 1분 1초 6인 걸 보면 여기서 1분 1초, 1분 2초 뛰면요. 그냥 쌍대간입니다.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분명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현장에서 얘가 한쪽 눈깔에 안대를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6번가 블랙 윙링은 데뷔전 때는 좀 올라왔던 모습이 있어서 그 다음 경주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만나본 심승태 조교사는 본인도 왜 못 뛰었는지를 이해 못하겠다. 그 전경주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1300이라도 이렇게 못 뛸까 싶었는데 1300에서 1000m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리적인 부분도 너무 안 뛰는데 하면은 뭐 바로바로 바꾸는 게 조교사 입장이니까 1000m가 돌아와서 이번 경주가 아마 6번 블랙 윙링에게는 검증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번 OPMJ는 발주가 느리죠. 발주가 느린데 뭐 그 당시에 재계실에 올라가서 고배당을 터뜨리고 나서 고배당을 만들어내도 올라갑니다. 뭐 똥말 가지고 싸먹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가서 다 변명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박상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마필에 예민했는데 코너를 들면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다른 마필이 좀 벗어나자 마필이 탄력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에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발주는 느리니까는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 외곽으로 쫙 펼쳐지면서 지가 공간이 열렸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공간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 병신 되는 거야, 그냥. 또 둘러싸이면은, 얘들 뭐야? 그래서 병신 되는 거라. 과신할 수 없지만은,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연륜을 기대해 보겠고요. 10번 장산의 X는 바닥권의 성적이긴 하지만은, 아주 못 뛸 만한 유형은 아니에요. 좀 차분하게 걸음이 나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이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갔다는 부분이, 18조는 이런 스타일로 조교를 많이 하죠. 너무 말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 아예 시간을 가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마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방들이 잘 되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장사학생은 그래서 조금 관심 합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1번, 4번은 선행에 가깝죠. 둘 다 선행 선두권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버키폴 골드는 외곽으로 기대는 악벽, 사행 악벽 때문에 정지를 이어봤지만 분명히 나아졌고요. 6공화 블랙 윙윙도 거리를 줄였고 데뷔전 때 모습을 한다면은 조교사의 표현도 그렇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5번이나 6번 쪽에서 한번 충마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4번, 10번 이런 마필에 관심 갖고 있는데 1번은 안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5번 버켓폴 골드, 6번 블랙 윙윙 이 두 마리 마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압도적이지 않나요? 네, 인기마가? 지금 맥파이가 인기마인데. 제가 오늘 저희 에이스 경마 본대상을 잡으면서 본대상 풀어쓰기를 제가 쓰거든요. 그 위에 올라간 글을. 근데 제가 이 경주를 혼전 경주라고 했더니 그 타이핑을 치는 우리 실장님이 이게 어떻게 혼전이에요? 7번 맥파이를 모든 생각을 다 잡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7번 맥파이를 이번 경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파이가 데뷔전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였어요. 근데 저는 맥파이가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선두권에 있는 마피들이 지들끼리 막 경합을 하면서 지구력이 없다 보니까는 원래 따라가던 추위권의 마피들이 올라와 버린 거죠. 네, 그런 맥락을 봤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김동수 교수를 만났을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맥파이가 끝걸음을 안 보인 건 아니지만 편성이 너무 약했던 거 아니냐. 김동수 교수가 거기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상태는 직전만큼 유지를 하고 있나 봐요. 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이번 이 경주의 편성이 지난번 경주 편성보다 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맥파이에게 모든 시선이 주목을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나피들은 어떠한 사고를 치냐면 바닥에 누워있다가 올라와. 뭔가 이렇게 날라오긴 해. 날라오다 만나는 거예요. 날라오다가 진짜 한 끝발의 차이로 코차로 진다든가 목차로 지고 반마신 차로 3창을 들이대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 참 미치고 팔짝 뛰게 하죠. 짜증나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금 불안해요, 사실. 맥파이를 놓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김동수 기수도 그런 맥락을 알고 있고 또 이 김동수 기수가 얘기를 해보면 항상 자기가 타는 마피를 이렇게 동영상을 분석을 해봅니다. 이게 참 노력하는 기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 날로 돌보지 않아. 문세영, 김동수, 이혁 이런 애들은 지가 탈말들 다 동영상 복귀해보고 조교 때는 어땠는지 그 전에 조교까지도 챙겨본다니까. 정말 칭찬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동수 교수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편성도 알아요. 자, 선행마가 있지만은 선행마가 그냥 걸어가는 선행마가 한 마리 있어요. 3호 적토비마. 다른 마 피들은 다 덜덜해. 그럼 얘가 바닥에만 누워있느냐? 안 그런 거죠. 김동수 기수는 바닥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발주를 했는데 얘가 페이스 안배를 해서 한 발을 딱 써야 된다. 김동수 기수가 느끼기에 한 300m만 바짝 뛰어야 된다 그러면 참고 타겠지만 이 정도 개풀빵 레이스에서는 좀 갖다 붙여도 돼. 하고 이제 꾸준히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워낙에 똥발 편성이니까. 실은 맥파이를 의심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동수 기수의 그런 현명한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 마피를 가지고 삽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7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1번 카이나는 발주가 느린 마피는 아니에요. 근데 선행은 물 건너갔죠. 3번 적토비마가 원체 빠르니까. 근데 적토비마는 이름만 적토비마야. 그냥 앞에는 가. 앞에는 가는데 뭐 문세영, 장추열. 얘들이 뭐 장추열 기수랑 문세영 기수가 말을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그냥 걸어갑니다. 너는 때려라. 난 안 간다. 난 힘들어 죽겠어. 호흡이 안 돼. 1300이면 더 주약이지. 그나마 1000m는 안 돼. 또 선행 갈 거예요. 말은 좀 나아졌더라. 그래서 이 선행을 가서 계속 걸어가던 마필이 조교를 바꾸면서 어느 날 나아지면 한두 번은 입상을 해요. 그 시점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카이나는 4번을 보내놓고, 물론 선행을 가면 좋겠지만, 4번이 원체 빠르니까, 4번을 보내놓고, 인코스에 차분한 전개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이번 리얼 강자는 문성혁 기수의 마이너스 4kg예요. 이 마피는 참 비하인드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라온제왕이라는 마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리얼 강자를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죠. 자, 그 전 경기에 리얼 강자는 누가 탔습니까? 문세영 기수가 탔죠. 당일날도 인기마였었고,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니, 문세영 할아버지가 와도 이만은 뛰는 게 글러먹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문세영 기수도 삽질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당일날 인기 1위였어요. 문세영 기수가 좀 억울해. 야, 내가 왜 못 들어왔지, 이 경주에서? 아씨, 열받네? 나 한번 더 태워주세요. 나 한번 멋있게 한번 타볼게요.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난 1월 10일 경주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문세영 기사는 라온 제왕과 리얼 강자를 똑같이 조교를 했다. 근데 문세영 기수는 왜 인기마인 리얼 강자를 타지 않고 라온 제왕을 탈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리얼 강자보다는 라온 제왕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싸움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뭐 문세영 기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다비드 기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인간이라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 벌만한 거에 타겠죠. 그죠? 리얼 강자는 기본적인 능력이 좀 딸리는 마필이고, 딱 하나 장점이 있지, 이번 경주에. 감량. 체중을 좀 덜 달았다는 부분이 과연 이 똥말 편성에서 전기도 좋은 만큼 갖다 버리자니 아까운 거야. 나도 몰라. 난 이 말 안 좋아해. 이거 이말 인기말을 팔릴 때마다 난 잘랐어. 근데 마이너스 4kg의 감량을 가지고 52.5kg는 매력이 있는 거죠. 버리지 못할 것 같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9번 우승마차예요. 자, 이 마필은 지난 1월 5일날 갑자기 문세영 기수로 바뀝니다. 조교자가. 그러면서 배당판에 바람이 태풍처럼 불죠. 49조는 항상 문세영 기수를 불러들여서 해결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조교사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마주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좀 살아나고 상금벌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문세영 기수를 태워서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문세영이 타도 안 됐죠. 말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지난 2월 2일 경주 때에 발중이 열리면서 이제 마필이 낙마했기 때문에 이해동 기사가 낙마했어요. 뭐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해동 기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조교를 해봤는데 좋은데 왜 실전에서 못 뛸까? 이런 얘기를 이해동 기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현장에서 추천해드렸었는데, 뭐 낙마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이번에도 또 물어봤어요. 이해동 기사한테 이번 주 몰러 들어갔을 때도 어때 말? 지난번에 괜찮다고 했는데 낙마해서 안 다친 건 다행인데 말은 여전히 좋지.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교 때는 정말 뭐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아마 세영이를 불러드렸던 것 같아, 이게. 뭐 조교 때는 좋은데 말이 이렇게 안 뛰어.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빵빵 터트리는 마필인데, 뭐 황순도 기수가 3착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이 편성으로 본다면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서, 아무리 이해동 기수를 하더라도 똥말 편성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이 경주는요, 7번 맥파이를 놓고 1번, 2번, 9번. 4번까지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 4번은 뭐 선행 가서 자빠지게 뻔하기 때문에
뭐 버텨도 할 말은 없는데 나 1번은 정말 재수없는 것 같아. 나하고 안 맞기도 하고 너무 걸어가 얘가. 7번 놓고 1번, 2번, 9번 세마필 쪽에서 현장에서 주장받거나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312마리. 한대가 첫 번째 명의 승부처죠. 이런 대로 승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가 여러분들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올까요? 뭐, 실버 OK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뷔전 3차, 그리고 지난번 경우 때 2차. 사실 이마필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 잘 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필이에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꾸준히 뛰는 거지 이렇게 확연한 맛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뭐 이거는 상금을 벌 수 있는 편성에 쓴 40조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다시 뭐 편성을 보면은 뭐 얘를 위한 판때기죠. 얘가 뭐 당연히 뭐 우승이나 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승을 낙관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마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가 한대건이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생긴 거죠. 이해하셨죠? 자, 한대건이 정작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변화의 주 무대가 될 거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안 팔려. 하지만 이번 경주에 좀 뭔가 보여주면 다음엔 팔려. 그러니까 남들 많이 봐서 배당 없을 때 사먹지 말고 배당 있을 때 우리가 좀 사먹자고요. 이번 상경주 한다는 메인 승부처고요. 배당 있을 때 사먹을 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 OK탑도 능력만 아니다. 올 수는 있어도 쉽게는 못 올 거다. 아예 999 막건을 한 방 때리고 이거 받치고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컨디션 보내 결정해 볼 테니까 설경 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000m고요. 12마리 앞필들.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뭐 사이먼 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먼 퀸이 다소 좀 궁금하시면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뭐 사이먼 퀸은 좀 불안하게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신부는 박재호 조교사는 나름 기대를 많이 했대요. 데뷔전 때. 근데 너무 풀빵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깝깝했겠죠. 선행 가서 뭐 자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지구력 보강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답니다. 뭐 성과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엔 선행감은 다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정말 정신없어서 그렇게 뛴 걸 수도 있으니까 이번까지는 버리지 마세요. 3번 신부는 그렇고 1번 센터폴도 마찬가지죠. 발주가 좀 기울면서 쿠미권 전개가 됐고요. 늑발동도 걸리지만 아주 좋다고는 할 정도는 아니었고 체중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8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끝걸음이 있었던 마필이고 발주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재수도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라오는 끝걸음 보였다는 점에서 또 게이트가 또 1번이니까 변수의 요인 정도 되지 않을까. 3번 컴플리트 모션은 데뷔전 때 큰 기대를 안 했던 마필인데 의외로 걸음을 보여줬고요. 정작 인기가 조금 실렸을 때는 졸전 중에 졸전. 뭐 큰 능력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뭐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근성을 보이고 그 당시에 직전에 무기력할 때는 1300이었었고 이번에는 1000m라는 자신의 주 전공 거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1000m에서는 그나마 좀 버텼어요. 편성도 약하니까 해볼만 하고. 5번 검양은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었죠. 주립 분량이 있긴 했지만은 뭐 순발력도 있고 펜스에 붙여서 채찍을 한 2-3번 대보니까 탄력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어서 박병일 조교사는 나름 힘은 덜 찼는데 기대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 생김새라든가 아니면 뛰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 뛸만이라는 얘기죠. 예. 힘이 덜 찼다는 이제 빠져나가고 위한 구멍이고 또 힘이 덜 찬 모습도 있어요, 사실. 뭐 편성이 약하니까 검양은 당연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그만 제마특급이 되지 않을까 봐요.
이마필도 사행을 하죠. 살코너 지점에서 바깥으로 나감 때문에 사행으로 주행 재검을 받습니다. 출전 정지도 또 2개월 받았고요. 주행 재검도 2번째. 뭐 기대지는 않아요. 뭐 안쪽에서 밀어보면은 뭐 걸음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근데 왜 이게 실전에서는 기대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마방에서는 2월 14일 날 혀 보존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를 좀 이렇게 혓바닥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버려서 좀 더 경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뛴 걸음만 놓고 보면은 일본 2초 대의 제주행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일본 2초 뛰면은 대가리입니다. 워낙에 편성이 약해서. 그래서, 뭐, 3번이 나가고 9번이 따라가는 그림도 되고. 그래서 3번, 5번, 9번 이 세 마리가 일단 주목할 만한 마필이에요. 3번, 5번, 9번. 그래서 3번이 선행을 가니까 3번을 놓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당일날 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앞으로 좀 더 보여줄 거리 있는 마필은 5번과 9번이니까 5번, 9번 중에서 그래도 충마 선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번은 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용근이니까, 용근 봤다니까 또 거의 가죽 벗기면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거는 있으니까. 5번, 9번 5번만 거미양, 9번 제마특급, 그리고 3번 신부. 그 중에서 5번, 9번은 현장에서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060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음성정보. 한 통화 얼마 하지도 않아. 좀 들어. 끝까지 그거. 자, 서경만 오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마리 앞입니다. 한대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33조에서 2번마 땡큐마더와 7번마 대천보를 종마피달 동반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 서인석 조교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특징이 있죠. 저만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 이 두 마필이 인터뷰한 부분은 특징이 있다고 봐요. 그 특징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주가 상당히 느리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흘러갈 공산이 있고, 뭐 1번 홈커밍이라든가 2번 땡큐마더, 3번만 우대룡, 3번 5번 블레이드, 5번 미스겔라, 6번 호스킨, 7번 대천보, 그리고 9번만 천녹, 10번만 카론 블레이드, 뭐 10번만 공주사랑.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을 해냈던 마필들은 그래도 도전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뭐, 한 10마리? 예. 나눠서 가져가서 배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뭐하러 승부를 했겠습니까? 그죠? 믿는 마필 하나 있어요. 간혹한 축으로 놓고 때릴 수 있는 축마가 있기 때문에 한대관은 이번 오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리들이 분명히 있는 마필들입니다. 아직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하루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난 출전중이 길어졌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꼬였다든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아직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경기를 풀어야 돼요. 자, 어떠한 마필이 이번 오경주에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에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제 음성 정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오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6종류입니다. 경주의 1700이고요. 12마리 앞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에 말씀드린 이번 미라클 호프도 출전합니다. 1700을 갑작스럽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내용은 뭐 잘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라운스텔라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자세가 좋은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죠. 뭐 완벽한 개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7번 라운제왕도 지난번에 발주도 안 좋고 뭐 날아가서 3차이긴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약체 편성해서 억지로 쥐어짠거림이라는 면에선 믿기는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뛴 걸음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아. 편성이 너무 약하니까. 근데 뭐 지난번 편성이나 뭐 이번 편성이나 마찬가지로 좀 약한 느낌이 있고요. 8번만 에디오는 쥐어짜니까 올라오긴 하지만 과신할 수는 없고, 9번 금빛 하나는 의외로 칼칼하게 뛰긴 해요. 뭐 문세영도 쥐어짰던 마필인데 뭐 이 정도 잘 뛴 거죠 사실.
지금 하드 프린세스도 지난번에 마이너스 17kg. 체중이 빠져서 그런지 한결 좀 올라오는 거리는 좀 가벼웠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기록도 그렇고, 뭐, 이미 뭐, 20전 동안에 한 번에 입상밖에 못할 정도면 거리 밑으로 드러나있기 때문에, 없어서 보는 거야, 다른 말들이. 다른 말들이 워낙에 안 되니까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4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뭐 일본가 달수니까지 팔린, 달수는 뭐 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 4번을 놓고, 뭐냐 하겠습니다. 4번 놓고 뭐 7번, 8번, 9번, 10번? 당연히 인기 많겠다. 근데 최저 배당도 한 7배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7배나 10배 사이가 최저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려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뭐 배당 좋으니까 여러분들 창고에 가서 한 10만원치 샀다가 또 뒤돌아서 또 화장실 한번 갔다가 또 10만원치 샀다가 야 배당 좋은데 뭐 어때 그러면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10만원 사고 구멍수가 뭐 한 30개야 그냥. 그런 경우만 하면 안 돼요. 삼쌍승식이라 삼복조나 뭐 이렇게 해서 큰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소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승부사들은 그렇게 못하죠. 한 방으로는 때려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경원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열만의 RPG에 출전했고요. 뭐 내용들 들어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구마 대군 재패는 뭐 3주 만에 박병일 조교사는 3주 만에 출전은 전혀 문제 안 되고 마페 상태도 좋고 지난번에 너무 아쉬웠다라고 평가했는데 1700 나왔어요. 대군 재패가 1700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57kg 달고 깝깝하게 생겼죠. 3번 한상스타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당일날 인기 10위였어요. 그 당시에 한번 입상을 하고 나니까는 뭐 사실 한상스타는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서인석 조교사도 그렇고 김창경 교수도 그렇고 다만 실전에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나쁘게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과포장되게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좋대네요. 그 좋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좋다고 조교사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종합지에는 하나도 안 잡힐 것 같아. 그만큼 보여준 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냥 깜짝 한번 떼었나 보다 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2번 더 스파이커, 3번 대군의 검, 6번 플래시 제트 뭐 이런 나피들이 인기권이고 8일은 몇 번 드리고요. 이만 필름 외에는 뭐 5번 마이티빙이라든가 아르폰서, 뭐 10번 그레틀리 뭐 이런 나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제가 99 마필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한번 공략해보시는 마필이 있고 인기권의 마필들은 제가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함축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려고 저 있는 거니까 그러라고 이번 7경주 승부하는 거예요.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고요. 뭐 인기만권으로 한방 때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으시는 그 인기만을 한대건은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만의 앞에 출전했고요. 2억 4,500? 예. 바로 그 뭐 초인볼트죠.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을 했고 데뷔전에서 워낙에 약체들이다 보니까 여유까지 보이긴 했어요. 뭔가 좀 찝찝하더라 많이 솔직히 말해서. 잘 뛰겠지 뭐. 더 나아졌다고 보여지고 저럴 때는 뭐 상대도 워낙에 허접해갖고 오겠죠. 예. 고전볼트는 뭐. 이동화 기수도 이렇게 좀 비싼 말을 타면 누구나 좀 위축이 되죠. 위축 안 되고 잘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초인볼트 나쁘지 않고. 시우마 해왕이 2착 승급했어요. 여력도 없이. 근데 지난번 대비해서 마이너스 3kg 감량이 있고 기존에 현등급에 뛰었던 마피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 마피들이면 좋은데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피들이에요. 똥마들이고. 그래서 이 회왕이 의외로 등한시대고도 있어요. 배당판에서 많이 안 팔릴 수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초인보트의 파트너로 해왕이 가능성이 있다. 열어놓고 싶고요. 실물 헤들맨은 조금 나아졌고 8번 대우나는 김동수 기수를 만나보면 고만고만하다 그래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또 아예 못 뛰는 것도 아니고 편성은 잘 골랐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도전은 가능하고 10번 라운돌풍이 의외로 조건은 나쁘지 않죠. 선유권에 가담할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마필이 조금 더 서둘러 임하면은
경주력이 더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경주가 딱 그 편성이라서 뭐 선행을 가도 뭐 쉬우면 해왕이 가거나 뭐 초인볼트가 선행 갈 수 있나요? 해왕이 가거나 뭐 안쪽에 있는 이상한 게 하나 나와야 될 상당히 있는데 쉬우면 해왕은 뭐 나름대로 버리고 싶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10번도 마찬가지고 1번 큐피드 스톰은 버려야죠. 뭐 이건 뭐 레이스가 잘 풀려도 된 건데 뭐 2번이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마필도 예전에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잘 떴던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8경주는요 9번을 놓고 10번 라운드오프 그리고 7번, 8번, 12번인데 현장에서 한번 조금 더 막건을 압축할 수 있는 막건으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놓고 10번 막건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12마리 마필들. 자, 한대원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의 마지막 주인공이죠. 10번 황금사자가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가면 뛰는 마필. 선행 가도 여러 없었던 마필. 이게 제가 함축된 의미였었죠. 이거 놓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1번 데블맨은 문세영 기수가 잘 맞아요. 참고 있다가 한 발을 타면은 최근에 수성이 나아졌기 때문에 안 될 건 없고 그냥 무난하고요. 이 3번 림페트론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뷔전이에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선유권에 가담에 순발력도 있고 직선 제어만 하고도 탄력도 나와주는 모습이라서 상당 부분 기대를 하게 하는 마필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뭐 서인석 쪽에서는 미국에서 직접 사온 마필이고 자기가 가서 그리고 거기서 또 조교순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33주를 겪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기대했던 마필들이 실전에서 정말 풀빵같이 꺾어지는 모습들을 원체 봐서 조교사는 잘 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 마필이 어떤 생김새라든가 아니면은 주행검 때 모습? 뭐 여기서 쌍대가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의심병이겠지. 3번 릴페트로 요거 한번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고요. 3번 체인지메이커도 만나보는 김효정 기술은 괜찮대요.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고 최근 경주의 모습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버 골든 다이얼은 원래 김태형 기사 조결했잖아요. 고질적인 악벽이 있죠. 계속 외측으로 기대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기승자를 계속 애를 먹이는 마필이기도 해요. 뭐 팔리고는 있는데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버 프레임 비전은 지난번에도 아예 못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지만 계속 늦추입을 했던 마필이죠. 늦추입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 애매한데 뭐 다 깨어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니까 이것까지도 한번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3번을 놓고요. 1번, 4번, 10번, 12번. 3번 놓고 1번, 4번, 10번, 12번. 뭐 7번 KNS 에이스도 공백기 이후에 좀 나아진 모습이라서 주의는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이 현전 자체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구경주는요. 서울경마 구경주는 3번마 릴 페트론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식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2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은. 고모 한생글러리가 아마 압도적인 인기일 것 같아요. 부담량 56까지 올라갔고, 이 마필 57kg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3차가를 들이대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저희에게는 상당한 기쁨을 줬던 마필입니다. 승부경주로 가져가서 적중을 했던 경주였었죠. 근데 이 한생글로리의 역사를 보면 이 하위군에서 선행을 가서 1000m 한 바퀴 돌 때는 상대가 약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계속 올라오면서의 뛴 행보를 보면 뭔가 한계에 다다른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계속 단거리 위주로 출전하고 있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된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6km의 전개에서 선행을 포기하고 따라가서 될까요 이게? 자기 몸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끝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좀 불안 요소가 좀 많은 인기권이 아닌가. 매경주 책은 여력 없는 모습이었었고 많이 지친 모습이었었는데 부담 중량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전을 했나? 이거는 조금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과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매직10은 매번 결승 앞에서 좀 잡히는 느낌이 있고 3번 솔파랑도 단서 조항이 있죠. 선행을 가야지만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오늘 문세영께서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억지로 선행은 갈 수도 있다. 억지로 선행 가겠지만 하위군에서 승급하기 전에는 그 솔파랑을 따라오는 마필들이 하위군 마필들이다 보니까 어느덧 페이스를 유지하고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있다가 선행권 선두권에서 더 버텨버렸는데 이제 승급을 했어요. 3등급에서는 얘만 빠른 게 아니에요. 안쪽 2번 매직10 빠르죠. 글로벌 퀸도 빠르죠. 뭐 주링호, 7번 흥빠랑, 9번 한생글로리, 뭐 10번 그레이삭스, 10번 비기어. 이 모든 마필들이 다 빨라요. 그러니까 문세영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은 좋은데 선행을 간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선행을 가도 이 압박권으로 들어오는 마필들이 현등급, 국자 3등급의 마필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차원이 틀릴 거다. 뛰어온 과정이 틀리니까. 그래서 솔파랑도 상태는 정말 좋지만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버 글로벌 키는 아예 불안하고요. 뭐 2차 승급을 했는데 이건 제가 능력이 없다는 마필을 24차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마필이 두 번의 우승과 네 번의 입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모습 보면. 7번 흥바람은 전기가 좀 자유로워졌고요. 20번 럭셔리 에피가 문제죠. 매번 늦발등입니다. 매번 늦추입이고. 근데 선두권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올망졸망 붙여가면서 경합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솔파랑에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페이스 빨리 끌었다가는 쥐약이에요. 계속 앞바로 물고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4코너 넘었으면서부터 선행을 갔던 마필은 재빨리 끌 것이고 또 그걸 넘어서려는 마필도 2배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20번만 럭셔리 에피 같은 마필들이 이거 뭐지? 아무도 없네? 아무도 줄러줄러 올라오는 거죠. 체크해놓을 활용하시고 그레이삭스는 기본 순발력은 있는데 패출혈 때문에 그래요. 패출혈이 나니까 자꾸 정지를 당하고 있는 건데 지난 경주 이후에 패출혈 때문에 재정비를 받았고요. 시험 비기어는 자꾸 이 송명일 조교사가 이제 선출이 뭐 적응됐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 안 됐는데 말이 복귀해보면 맨날 결승선 앞에서 좀 무뎌지고 그런 모습은 여전히 있어요. 물론 보완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벽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 거죠. 뭐 안 될 건 없지만 불안한 요소는 있고요. 또 선두권에 가담을 한다고 하니까 봐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집중하게 합니다. 9번 한생글로리가 당일날 7번만 흥바람과 함께 최저 배당을 형성할 도지가 높지만 저는 이번 경주 한번 의도적으로 10번만 럭셔리 AP 같은 마필들을 노리고 한번 뭐 3복승식이 됐든 뭐 복연승식이 됐든 아니면 복승식이 됐든 한번 이변을 연출해보고 싶다라고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금만 11경주 넘어갑니다. 한자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는 경주입니다.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술. 서도 먼저 이경주입니다. 7번 방탄마도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문세영 기술을 기정을 시키고 오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제도 좋아요. 1번 넣고 2번, 3번, 5번. 11번, 7번, 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 경주오리 1300m 국산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3번 스페셜 위너. 부산 중량과의 싸움이죠. 56kg의 중량인데 최근에 정점에 달라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찬철을 쳤기 때문에 3번을 놓고 6번, 8번, 시아보던지 17번. 안쪽에 1번 스마티블루 3번, 8번, 1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 마필 위주로 경주가 팔리고 하고요. 뭐 2번, 3번, 뭐 11번, 10번 이런 마필이 대표적인 인기 많아요. 이 안에는 개풀빵도 있고 또 이 안에는 더 낮은 마필도 있고 어떤 마필은 부담 중량이 이겨요. 어떤 마필은 정계를 이겨요. 어떤 마필은 원하는 대로 경주가 풀려요. 여러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그 인기마가 똑하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주는 분명히 그런 거죠. 저는 그런 마필들이 못 말해요. 제 말에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 한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하기 위해서 한대건이가 모든 걸 알아보고
모든 경주의 상황이라든가 전개라든가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생겨서 승부가 나옵니다. 후에 오늘 한판 해봐야 되겠죠. 이번 11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11경주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2경주입니다. 경도리 1700m고요. 10마리 아피드. 4번마 썬더블레이드가 뭐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뭐 1치를 맞긴 했지만 1700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4번은 충격감이고 8번 이겨주만은 부담량이 너무 가중해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다 깨지는 것 같은데 편성은 약하니까 모셔올 수 없고 그 정동지조는 이제는 버리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에 하위군에서는 늦추입을 해도 한 발을 서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지만 상위군에서는 택도 없어. 이제 오더라고. 뭐 쪽팔려갖고 진짜 죽음에 들을 것이더라고. 저는 이마표를 세게 안 봐요. 매번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와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부분은 항상 있는 마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냥 한 발 딱 쓰는 겁니다. 15번 최강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정동진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힘을 소진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뭐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조금 실망스러운데 다시 한번 선두권을 가담을 시켜준다면 어떻게든 입상권에 한번 들이대보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자, 4번 썬더블레이드를 놓고 하겠습니다. 4번을 놓고 8번, 9번, 10번 뭐 인기만 얘기해드렸는데 영양가 진짜 없다. 인기만 3마리 얘기해드렸는데 이걸 뭐 3마리를 다 까겠다. 이건 반칙 아닌가? 현장에서는 한방 주장 막권과 한방 방어 막권을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마 1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경주이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충마 서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독도지기. 1200까지는 저는 무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1400이죠. 조그만 타이밍상의 실수. 또 주로 자체가 코너를 일찍 만나고 또 어디는 좀 짧아지고 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띵걸음은 10월 13일 날 경주와 12월 2일 날 경주를 보면 10월 달은 여유가 없지만 12월 달은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주기는 길어졌는데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한대건도 독도지로 좀 더 세게 보고 한대건이 노리고 있는 마필에게 한번 짓이겨서 한방 막권을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오면 독도지가 아니면 이거 뒤로 돌리고 할 수도 있어요. 아예 배당을 누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 서울경마 13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3경주까지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하고 마무리 짓게요. 357 11 열셋 357 11 열셋 그중에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만 4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올리지 않아요. 한대건 텍스 예상에서는. 내가 안 올리니까 매출이 안 오는 거야. 무통장 문자 빨리 좀 신청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